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 언론에 지친 박항서 감독. 2022년 임기를 마치고 이적 예고? 6월 12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은 말레이시아를 잡고 사실상 월드컵 예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말레이시아전이 끝난 뒤 다음 시합을 통해 베트남이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다면 내 소임은 여기까지인 듯하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과에 비해 박항서 감독을 냉대했던 베트남이었기에 한국 축구 팬들은 이 소식을 접한 뒤 박항서 감독이 성과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취임 후 베트남에서 2017년 아시안게임 4강 진출,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 2019년 아시안컵 8강 진출, 2021년 월드컵 조별 예선 1위로 정말 기적같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국 최초로 피파 랭킹 93위에 랭크되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피파 랭킹 100위 안으로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라이벌 태국은 113위, 신태용이 이끄는 신흥 강자 인도네시아가 17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려한 성적에 반해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2019년 22,000달러를 시작으로 2020년이 돼서야 5만 달러로 인상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취임할 당시 세르비아 출신의 태국 감독은 10만 달러, 인도네시아의 감독은 16만 달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압도적인 성과에 항상 패하기만 하는 감독들의 월급이 박항서 감독의 2배에 달합니다. 베트남은 조금 실력이 좋아지자 박항서 감독을 신처럼 모시던 때는 언제고 곧 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박항서 감독의 태국 이적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니시노 감독의 경지를 강력히 바라고 했습니다. 취임 후 1승 3무 5패라는 처참한 기록을 보여주고 니시노 감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때 동남아시아 축구의 강호로 군림하여 스즈키컵 5회 우승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시노 감독의 태국은 최근 약체로 불리던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여 태국 축구 팬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한국 감독들을 영입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급격하게 성장하자 태국 팬들의 한국 감독을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박항서 감독의 향후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베트남의 라이벌팀인 태국으로 이적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많은 국내 축구 팬들도 한국 감독을 원하는 태국에 박항서 감독이 이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박항서 감독님이 좋은 팀으로 이적하시길 바랍니다. 박항서 감독이 없는 베트남은 상상하기도 싫은 베트남 국민들은 벌써부터 댓글을 통해 가지 말라고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동안 베트남에서 겪었던 고초도 작지 않습니다. 또한 스즈키컵 우승 등 다양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떠난다면 지금까지의 경기력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남아시아의 강호로 자리 잡았던 태국도 감독이 바뀐 후 내리막길을 걸으며 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 감독을 모시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증거가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입니다.
태국 또한 박항서 감독을 모시기 위해 기다렸지만 실패하고 일본인 감독을 영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승점 17점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승점 2점 앞서 있으며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최종 예선 지조 1위를 확정짓을 수가 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첫 최종 예선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최종 예선에 진출할 경우 2023년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 진출까지 따낼 수가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금까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업적은 대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외면받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단시간에 좋은 성적은 낼 수 없는 만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많은 기술을 습득을 통해 점차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중요할 것이다. 박항서 감독은 거스 히딩크 감독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방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파워 프로그램 일단 첫 번째로 기술보다 체력적 우선을 두고 첫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부임하면서 쌀국수를 먹던 선수들에게 서양식 육류식 식단을 추진했고 파워 프로그램 체력적인 무게를 두고 훈련을 병행했다. 그리고 추후 체력이 완성도에 따라 기술적 훈련을 통해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만들어냈고 현재는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으로 성장시켰다. 박항서 감독의 앞으로의 베트남 축구대표팀에서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까지이며 추가적인 옵션을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한 상태이다. 장기적인 계약보다 최종 예선 성적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 또는 최종 예선 이후에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16일 오전 1시 45분에 현재 2위인 UAE와 최종전을 거쳐 최종 예선에 진출을 하기 위한 경기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은 UAE를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최종 예선에 진출한다. 지면 탈락이다. 베트남은 단 한 번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 진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베트남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UAE 입장에서는 비겨서 2등을 해도 베트남과 함께 예선 진출이기에 큰 부담 없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항서 감독은 비기기 전략을 할 것인지 필승 전략으로 할 것인지를 중점으로 경기를 지켜보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뉴스 채널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 채널은 좋아하고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